변호사님,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2년 구형을 받았고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. 30일 월요일이면은 유증교사 그 구형도 떨어질 텐데 이것도 결국은 11월쯤에는 판결이 안 나오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 검찰과 이 사법부, 그러니까 이 법조를 향해서 제가 볼 때는 당근과 채찍 수법을 전술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채찍, 판사들에 대해서는 당근, 회유 정책 이런 걸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검사들에 대해서는 뭐 탄핵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법으로 죽이겠다. 그래갖고 내놓은 게 하나는 법 왜곡죄, 또 하나는 검사 무고죄. 조금 이따 지금 나올 게 검찰청을 아예 폐지를 해버렸다. 이 법안이 거의 성사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검찰 수사권을 뺏어버리겠다. 그래갖고 기소나 하라. 근데 그건 아직은 안 나왔는데 현재 지금 법사위 소위로 넘어간 것은 검사 무고죄하고 법 왜곡죄 이 두 가지인데 우선 우리 시청자들이 이게 뭐냐 말이야. 검사를 누가 무고를 하며 법 왜곡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.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저도 이때까지 없는 제도라서 갑자기 나와서 그 고 교수님 아침에 그 질문을 받고 조금 검토는 해봤는데 법 왜곡죄는 어떤 법률 해석을 그 피고인 그러니까 검찰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 맞춰서 법 해석이라 이런 걸 다 왜곡시켰다. 증거를 조작하거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수사를 뭘 해야 하는데 안 한다든가 그게 법 왜곡죄를 한다. 난 검사 무고죄도 마찬가지죠. 죄도 없는 비슷한 사람을 것 같아요. 증거를 왜곡해가지고 그 처벌하게 하거나 뭐 이런 거라는데 뭐 이게 왜곡의 선례가 딱 하나 있는 게 그 나치 정권 시절에 그때는 법 왜곡이 많았겠지요. 그러니까 정권 잡거나 아니면 검찰의 피해를 받은 쪽에서 검찰을 갖다가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저는 반헌법적이라 보는 이유가 검찰의 법 왜곡이다 지금 무고다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? 법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무죄가 나든지 지금 검사가 그 죄가 있는데도 그 무혐의 처리했다 그럼 이의 신청 통해서 전부 다 나중에 전부 다 판단을 받거든요.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든지 검찰의 어떤 뭐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워낙 바쁜데 그거까지 할 그 시간이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검찰은 행정부 아닙니까? 일종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사법부가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이 검찰에 대한 통제를 입법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, 지금. 이런 법을 만드는 거는. 그러니까 사법부의 역할을 갖다 무능화시키는 거죠, 오히려. 그리고 지금 법 왜곡하고 지금 검사 무고죄 있죠. 왜곡 이런 거 개념이 아주 이거는 추상적이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거는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 사법 체제를 완전히 무능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그 야당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? 검찰의 그 무능화. 그래서 지금 법원 행정처가 이 두 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? 그 의견 제시를 한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구속되거나 따를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법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것은 나중에 설사 자기들이 법을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 판단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.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두 법이 있죠.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. 통과되더라도. 아니 검사 무고죄라든가 법 왜곡죄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뭐 받다가 그냥 바로 무고 왜곡으로 고소고발하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?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. 이재명 사건이다 하더라도 일반 형사사건도 앞으로 전부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. 그러면 수사를 할 수가 없죠. 피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이 다 자기를 갖다 옳가매기 위해서 법을 해석을 왜곡하고 증거를 왜곡하고 이렇게 나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주장 중에 하나가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법정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그래요. 물론 우리 그 법학 배울 때는 그랬어요. 검찰은 왜냐하면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만이 아니라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.
이상은 맞지만 그거는 변호인이 제출하면 돼요. 그거는 공격하는 쪽에서 그 수비까지 해주라는 말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 두 법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입법부가 어떤 사법에 관여하겠다는 그런 말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건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저는 위헌 법률이 거의 될 것이다. 그 전에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입니다. 그걸 알면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진짜 이거 우리 국회가 진짜 문제입니다. 검사들한테 채찍을 들이대가지고 당신들 똑바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. 그러니까요. 그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 법원 행정처에서 이 의견을 낸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죠. 뜻이라고 예. 봐야죠.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한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방탄법에 대해서 딱 대못을 치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? 예. 예. 맞습니다. 이게, 제도물 건 거죠. 이게 그따위 법 만들면은 예. 우리 사법부 와봤자 소용없어. 그런 맞습니다. 경고 의미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있을 수 있지만 뭐 헌재에 누가 또 예? 위헌 심사 청구를 하면은 헌재에서도 또 위헌 법률로 될 것이고요. 예.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럽니다. 법 해석의 최고 기관 어디냐? 대법원이다. 예. 그러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법 해석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기본적으로는 자기들도 그게 변호사 출신 많지 않습니까? 그럼요. 그건 모르겠습니다. 알지만 이재명 선거 앞두고 예. 너희들 진짜 조심해. 그렇지 않아도 또 아직도 검찰에서 이재명 수사하는 게 많습니다. 많으니까요. 예. 경기도 법카도 있고요. 아주 많습니다. 저 정자동 또 특혜도 있고 쪼개기 후원금 받은 거 그런 후원금도 수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는 건들지를 마. 네, 예. 여긴 성역이야. 그 얘기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끼로 그걸 지금 찍어버린 거. 아니 저기 지방법원 부장 판사 분쇄를 한 거예요. 조희대 부장 판사밖에 대법원장이. 안 하는 사람도 이 법이 얼마나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예. 대법원장이 이걸 모르겠습니까? 예. 이거는 한마디로 그 좀 심한 말 웃기는 지금 법안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도 그래도 사법부한테는 1심 선고 앞두고 심기를 잘 살펴야지 우리가 잘못했다가 거기서 땅땅 때리면 끝 아닙니까? 그렇죠. 거기서 때리면 끝이에요. 그러니까 원래 당신 앞으로 예. 이제 정치 못해. 비서공고 박탈하는 그런 선고 내려버리면 끝 아닙니까?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지만 1심 선고가 뭐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으니까. 그래서 그런지 또 판사들한테는 다 당근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회유 정책이죠. 그래가지고 법 왜곡죄에서 원래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한 거 그게 다 판사가 중심이 됐는데 판사는 쏙 뺐어요. 검사만 넣고. 또 하나는 지금 사법부의 수건 사업이 그 법조 경력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. 지금은 뭐 법조 경력 10년인데 그것을 민주당의 그 유명한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대장동 변호사진은 이건태 등이 아주 발의를 해가지고 5년으로 줄였어요. 사법부로서는 정말 필요한 법인데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그 부결시킨 거예요. 제일 앞장서서. 근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앞장서가지고 사법부 수건 사업이 이거다. 해갖고 지금 국회에서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. 그게 사실 양면이 다 있습니다. 그게 무조건 10년 하고 5년이 임용 자격이 아닙니까? 그걸 완화시켰는데. 아니고 근데 이번에 대법원장이 아마 5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법조 인력 수급에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근을 갖다 하나 딱 줘가지고 대법원장이 그러면 그 선거법 위반 사건 판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요 벌금 80만 원 하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.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담당 두 개 재판부 판사들도 야당이 저렇게 우리한테 애를 쓰는데 조금 그래도 좀 감해줘야 하나 뭐 고심을 할 가능성도 그런데 있죠. 지금 문제는요. 그 5년 한다. 이러면 이 5년 된 판사는 재판장을 하면 안 됩니다. 아직은. 그래서 재판장은 10년으로 되어 10년으로 있습니다. 하고 5년 왜 5년이 지금 문제되냐면은 지금 법원이나 이런 데 이야기는 있죠. 이게 너무 경무다. 기록이 엄청난 기록을 젊은 나이에 체력이 왕성할 때
이 기록을 꼼꼼히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10년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지금 법관의 평균 연령이 얼마라고 돼 있죠? 44.6세랍니다. 44.6세 같으면 제가 부장판사 할 때인데 2010년에는 38.9세인데. 그러니까 부장판사 할 때는 벌써 좀 체력이 떨어질 때입니다. 그런데, 눈도 좀 나쁘고. 예. 판사들이 들어오려면은 과거에는 사법시험 해갖고 연수원 끝나면 바로 판사가 네. 됐는데 지금은 법조 경력을 10년, 5년 이상은 해야 하니까. 40세 가까이 되니까요. 예, 그렇게 들어오다 그래서, 보니까 충원도 좀 어렵죠. 그렇죠. 아무래도 대형 로펌 같은 데 있었던 사람들이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? 임금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판사 되기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판사 인원이 아주 부족한데 충원이 어렵다. 그래서 좀 낮춰달라.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제일 일성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아니었습니까?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판사들이 와가지고 어떤 그 좋은 체력으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건데 사실 저는 약간의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이게 재판이라는 게 체력만으로 된 게 아니고 어떤 경험 어떤 판단력 이런 게 중요한데 그건 나이가 들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젊은 판사들이 5년 들어온다면 이게 그 트레이닝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. 그 재판장을 시키면 엉뚱한 판결을 할 수 있거든요.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. 그래서 특히 형사재판장, 특히 형사단독 판사 재판장을 10년 이상 해야 되겠다. 경력이.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이때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 법 왜곡죄와 함께 제출하는 거 보면은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법원을 위해서 그거에 세우기 위한 거지. 이게 금방 법 왜곡죄 이런 거하고 논의해가지고 결론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. 어쨌든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이 된 사안이니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. 재판장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을 한 사람이 재판장을 맡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. 결국은 이재명 잘 봐달라는 그런 얘기예요. 그렇죠. 뭐 다른 거 없습니다. 왜 없죠. 그러면은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21대 이 국회에서는 부결시키고 이번에는 가장 검찰과 사법부 공격에 앞장서는 김용민 의원이 아주 대표 발의를 해갖고 이 법안을 처리를 했겠습니다. 의도가 뻔한 거죠. 뭐. 그렇습니다.